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가 상당히 괜찮은 문제거든요. 개념을 익히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를 천천히 같이 한번 학습해 봅시다. 자,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이라는 건 수학적 정의예요. 정의.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서 있어야 이 정의를 바탕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퀴즈를 풀어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자, 우선 문제 보면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분석부터 하라고 했죠. 문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집합 A라는 게 있네. 그 집합은 파이라는 걸 원소로 갖고 있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파이가 공집합일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파이라는 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집합 파이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공집합은 정의가 뭐예요? 공집합은 그냥 이렇게 정의했었죠. 그리고 그냥 기호라고 정의했었죠. 이게 공집합의 정의지, 집합 안에 파이가 들어있는 건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공집합의 정의는 요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공집합이 아니고 그냥 파이라는 문자가 원소로 들어있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소 3이 들어있네? 원소, 엘레멘트 4가 들어있네? 오! 그런데 집합 안에 또 집합이 들어있네? 이거는 이런 뜻이겠구나.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집합 A 안에 파이라는 문자가 살고 있고 3이라는 문자가 살고 있고 4라는 문자가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름은 모르겠지만 3, 4라고 적혀 있는 집합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분석이 끝났죠. 이 보기는 안 봤어요, 아직. 문제만 봤어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해석. 자, 이럴 때 1번에서 5번까지 참과 거짓을 말해보래요. 근데 여기 뭐 부분 집합이니 어쩌니 뭐 그런 말 하나도 안 적혀 있죠. 뭐 진 부분 집합 그런 말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보기부터 해석을 해야 되죠. 보기부터. 자, 요 말, 자, 영어 해석하듯 똑같은 거예요. 영어 해석하듯이. 자, 요 말은 뭐예요? 공집합인가요? 얘가 공집합인가요? 아니면 문자 파이인가요? 자, 여기를 봐봐요. 여기를 보고 요 그림을 봐봐요. 이 A라는 집합 안에 문자 파이가 엘레멘트, 원소로서 속해 있죠. 포함되어 있죠. 속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문자 파이라는 것이 집합 A 안에 속해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참이 됩니다. 참.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자, 요런 거 조심하라고 했죠. 요런 거. 공집합의 정의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파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 안에는 파이도 살고 있고 3도 살고 있고 3, 4라는 것도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석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집합이, 모든 엘레멘트가,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들어가 있나요? 모두 들어가 있죠. 파이라는 문자가 여기 파이에 딱 들어가 있죠.
즉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얘도 참인 거죠. 천천히 따라오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자, 이거 사실요 원소 나열법이에요. 원소 나열법. 앞에서 본 거죠. 집합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원소를 나열해서 그래서 표현한다고 했죠. 원소 나열법. 그러면 얘는 어떤 집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4라는 원소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A 집합은 파이도 살고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3, 4라는 것도 살고 있죠. 자, 그럴 때 4의 이쪽 집합의 모든 원소가 A 집합 A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 4 있죠. 그러면 얘도 엄연한 집합이고 얘도 A라는 집합이니까 이런 부분 집합의 기호를 써야죠.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썼어요? 집합과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E자 모양의 기호를 썼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왜? 4는 여기서 말했잖아요. 나왔잖아요. 집합. 자, 4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 집합이라고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으면 4는 A에 속해 있다. 이렇게만 썼으면 참일 거예요. 맞는 걸 거예요. 왜? 여기서 4는 원소를 얘기하거든요. A에 속해 있는 원소를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원소 나열법 할 때 배웠죠?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 집합 4는 A에 속해 있다. 집합이 어떻게 집합 속에 속해 있다고 말해요? 그런 말은 없죠.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틀린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또 한번 또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이 말뜻 뭐라고 했어요? 원소 나열법이죠. 원소가 나열돼 있잖아요. 그럼 얘도 하나의 집합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집합 A에 자, 속해 있다. 오! 선생님, 집합 A에 이것도 집합이잖아요. 여기서 집합이잖아요. 집합과 집합을 말할 때는 부분집합 기호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A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게요. A는 그림이 어떻게 돼요? A라는 그 집합 안에는 파이도 살고 있고 3, 4, 집합 3, 4 이렇게 살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주면 되죠. 여기서의 3, 4는요. 바로 여기서의 3, 4 얘는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해요. 이 부분을. 자, 집합이라는 3, 4가 A의 원소로 들어있죠. 여기 보면. 집합이라는 3, 4가 집합 A 안에 원소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걸 의미했냐면 원소 얘를 의미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밑에 문제를 보면 되죠. 자, 어렵지 않죠? 얘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3, 4는. 그러면 밑에 부분을 보죠. 집합 3, 4. 3, 4라고 하는 건 집합 A에
부분집합이다. 이거는요, 여기에 3, 4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3, 4. 밑에가 아닙니다. 자, 집합 3, 4. 어떤 집합인지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집합의 모든 원소가 A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때 부분집합 기호를 써야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자, 요 부분을 집합 3, 4 요 부분을 A의 부분집합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부분을 A의 부분집합으로 나타내려면 자, 집합이 있어요. 근데 그 집합 안에는 3, 4라고 생긴 원소가 들어있는데 그게 A라는 집합에 이 집합 요 안에 모든 엘레멘트가 집합 A에 부분적 포함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집합 대 집합의 대등한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여기가 참 개념 체크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비슷한 문제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처음에 문제를 분석하랬죠. 그리고 보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되죠. 마치 영어 해석하듯이. 자, 잘 보세요. A라는 집합이 있구나. 그렇군. 그 안에는 파이라는 문자로 된 원소가 들어있네. 7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네. 이 집합 안에 또 하나의 집합이 부분집합으로 들어있구나. 그리고 그 부분집합의 원소는 7이네. 또 1이라는 원소를 하나 갖고 있구나. 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집합 A에 부분집합 파이는 어디 있나요? 자, 공집합 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파이 어디 있어요? 파이 안 보이죠? 파이는 원래 안 쓰죠. 그죠? 원소의 나열법으로 쓸 때 파이는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기본으로 옵션으로 여기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파이가 생략되어 있다. 공집합이 생략되어 있다. 부분집합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보기를. 자, 여기 파이는 집합 A에 속해 있다. 이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자, A를 그려볼게요. 자, A가 있네요. 거기에 파이 7, 집합 7, 1 이렇게 들어있죠. 자, 이 기호는 뭐와 뭐를 비교하는 기호예요? 원소와 집합을 비교할 때 쓰는 기호죠. 그러면 여기 파이는 여기는 원소를 의미하는 거죠. 문자 파이. A라는 집합 안에 파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거죠. 원소와 집합 사이에. 그러니까 얘는 참인 거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자, 파이라고 하는 건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요 기호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때 쓰는 기호예요? 집합과 집합을 서로 비교할 때 쓰는 기호라고 했죠. 그러면 자, 여기서의 파이는 문자 파이가 아니라 집합 파이네요. 그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공집합이라고 하죠. 공집합이었죠. 공집합. 그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죠. 이렇게 A, 파이 7, 7, 1 이렇게 써도 기본적으로 생략되어 있는 집합이 하나 뭐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략되어 있는 집합이 바로 공집합 파이인 거예요. 요거는 생략되어 있죠. 항상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죠. 굳이 표시를 안 해도.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자, 요 기호가 있네요. 요 기호는 뭐와 뭐를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원소와 집합을 비교할 때 쓰는 기호죠. 자, 그러면 1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 안에 속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여기 그림을 볼까요? 1이라는 원소가 집합 A 안에 속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됩니다. 자, 여기 기호를 보죠. 요거는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부분 집합이 아니다.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요 말 뜻은 뭐예요?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집합 안에 또 7이라는 집합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원소 나열법. 어떤 집합이 있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집합 안에 7이라는 원소가 또 하나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집합 A, 파이 7, 7, 1에 자, 요거는 집합과 집합을 비교해야죠. 어떤 집합 안에 모든 원소가 A라는 집합 안에 속해 있죠. 들어있죠. 그래서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죠. 요거 이해돼요? 자, 어떤 집합 안에 그 안에 또 집합이 들어있는데 그것의 모든 원소가 집합 A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 집합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것은 그래서 여기가 부분 집합인데 부분 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요게 거짓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원소 나열법이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어떤 집합 안에 7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 안에 또 부분 집합으로 7이라는 게 들어있죠. 근데 중요한 건 집합이라고 원소 나열법에 의한 집합의 표기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A 집합 그림을 한번 봐봐요. A 집합은 파이도 있고 7도 있고 7이라는 집합이 이 안에 다 살고 있고 또 1. 이럴 때 자, 이쪽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 7하고 여기 동그라미 7이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7하고 이쪽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A라는 집합에 이쪽하고 이쪽에 들어있죠. 그러면 집합하고 바운더리가 쳐져 있으니까 집합하고 비교할 때인 기호를 이걸 써줘야죠. 이건 아니죠. 절대 이건 아니죠. 이건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 그럴 때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부분 집합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되는 거죠. 자, 두 문제 풀어보니까 개념이 확실히 잡혔죠. 자,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어요.